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시다시피 반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메이크업 하면서도 그리고 또 엔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게 된 거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해봤어요.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의 메이크업 스킬이 아티스트처럼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라서 진짜 긴장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노력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재밌잖아요? 오늘도 부디 제 영상이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아참, 그리고 전후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렌즈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일루미네이팅 모이스처 밤. 이렇게 엄청 꾸덕한 질감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프닝을 보고 오셨겠지만 저는 메이크업을 완성을 하고 오프닝을 찍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촬영의 첫 장면이거든요. 아시죠? 이미 떨립니다. 제가 메이크업 촬영을 하면서 긴장을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떨립니다. 어떤 파운데이션 저랑 같은 걸 썼는데 뜬다, 뭉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보거든요. 그때는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쿠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제품의 특성은 있겠지만 기초 단계를 수정을 좀 해주면은 내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제품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약간 힘이 있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 얼굴이 터치를 하면은 심하게 빨개지는 얼굴이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견도 많이 보는데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 정도로 터치를 하려면 저는 거의 만지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밀착감 있게 피부에 붙지 않으면서 파운데이션 다 뜨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짐 현상도 더 심해지는 거를 저는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기초는 약간 압박을 주면서, 그러니까 세게 문지르는 것과 약간 압박을 주면서 이동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몰랐으나 유튜브를 3년간 하면서 수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댓글 하나로 직관적으로 얻은 지식도 있지만 읽고 해서 3년간 쌓이면서 저의 느낌과 합해져서 이렇게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이 고민이신 분들은 기초 단계의 정성을 들여볼 것을 한번 권해봅니다. 이쪽에만 이렇게 살짝 광을 줬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티가 근데 왜 우리 피자 시켜 먹는 거 어디야? 도미노 피자?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주문을 해서 엄마 집으로 가게 할게. 오늘 내가 해야지. 죄송하지만 제가 좀 돈이 없어서 그러면 결제는 가서 그 엄마가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어.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엄마가 피자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광 차이가 별로 그렇게 안 난다 거기까지 얘기했나요? 일단 엄마 피자를 좀 시키는 거를 핸드폰으로 주문을 해준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테크닉 브러쉬로. 얘는 물을 먹인 거고요. 물을 먹이면서 저는 주방 세제 세척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한 다음에는 실온에 냅둡니다. 그럼 건조가 딱 돼요. 물 먹으면 불어나는 스펀지가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묻힌 거고 좀 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굴에 열감도 살짝 식고요. 전 잘 안 식습니다. 워낙 빨갛기 때문에. 밑작업을 좀 한번 해주면 피부 커버가 조금 더 잘 될 테니까. 이레이즈 페이스트 2호 미디엄. 제 다크서클이 좀 엄청 보라색으로 심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코렉터로 밑작업을 해줘야 다크서클이 말끔하게 가려집니다. 이런 걸 이제 코렉터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바비브라운 거를 많이 썼었는데 베네피트는 바비브라운보다 좀 더 촉촉해서 아이크림을 안 바르고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얘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 위에 컨실러를 꼭 올려줘야 해요. 아시죠? 컨실러? 컨실러는 비싼 제품, 싼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 그렇지만 자기의 파운데이션 컬러와 잘 어울리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현실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메이크업으로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이렇게 커버할게요. 떨려요. 커버 크레용 77 컬러입니다. 저는 피부가 워낙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항상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 어두운 컬러로 먼저 밑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댓글에서 봤거든요.
빨간 부분이 너무 많아서 파데로 항상 커버를 했는데 요즘 슬슬 이런 식으로 많은 빨간 부분이라도 컨실러로 먼저 커버를 해준 후에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밝은 파데도 커버력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먼저 어두운 컬러로 밑에 잡티들을 깔아줍니다. 마음 같아선 다 깔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지금 약간 어둡게 낮췄는데 오히려 보시기에 좀 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부러 밝게 하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 조명이 더 밝아져요. 열이 받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점점점으로 가려주고, 이 밝은 컬러가 내 피부하고 잘 어울려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파데랑 올렸을 때 이제 컨실러 부분이 너무 어색하게 티가 나는 거죠. 처음에 얘를 할 때는 딱 매장에서 보면 이걸로 뭐가 얼마나 커버가 된다는 거야 싶을 정도의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뭐 연필로 뭐가 커버가 돼? 뭔가 컨실러에 대한 선입견이 저도 좀 있었거든요. 항상 자 타입 아니면은 봉 타입 이랬는데 펜슬? 이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되더라고요. 샤프너는 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는 걸로 슈에무라에서 저도 같이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 코 옆에가 항상 파운데이션을 많이 올리면 끼 현상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버 크레용으로 한번 건조하지만 물먹이 스펀지로 두들길 거기 때문에 코끼임이나 두꺼워진 느낌은 좀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먼저 깔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좀 밝게, 그 다음에 이쪽 옆쪽은 어둡게. 가장 밝은 파운데이션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요건데 P02 로제 컬러라고 하는 랑콤 땡미라클. 파데는 안 까먹으면 흔들어주는 게 좀 좋아요. 전면부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 바른 게 벗겨지지 않으려면 스펀지로 두들겨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커버를 다 해놔도 색깔이 지금 얼룩덜룩하지만 파데를 올리면 컬러가 맞아집니다. 떨려. 이 앞쪽에만. 이런 물먹인 스펀지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이소의 똥퍼프. 저는 그 제품을 처음 만난 게 다이소에서 그냥 교회 동생하고 다른 거 뭐 사러 갔다가 그리고 머리에 파데가 묻었어요. 조롱박형 퍼프. 이렇게 몇 개가 되게 알록달록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샀어요. 아니 2,000원짜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다이소 똥퍼프를 알게 됐고 점점 그게 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더니 물량이 없는 사태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던 찰나에 리얼 테크닉도 알게 되고, 근데 이것도 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것도 좋구나 해서 물을 먹여봤더니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눈 밑에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커버할게요. 이 리얼 테크닉 가격이 다이소 퍼프의 5배 가까이 되죠. 깨끗한 커버를 위해서 오늘은 눈썹 가까이까지. 와우! 이런 밝은 컬러는요, 너무 얼굴에 하얗게 매트하게 붙으면은 부자연스럽지만 촉촉한 밝은 컬러는 목하고 살짝 연결해주고 한 1시간 정도만 지나도 내 얼굴과 잘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밝게 피부 표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촉촉한 타입을 사용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쪽은 어둡게 갈 거예요. 더블웨어 원바닐라. 여기에 베네피트 듀더 훌라를 섞어주겠습니다. 제가 이 듀더 훌라를 좀 써보니까 단독으로 쉐딩으로 쓰기에는 뭔가 텍스처가 저한테 너무 어색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에다가 톤을 낮춰주고 싶을 때 섞어 쓰는 아이템으로 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쪽을 두들겨서, 제가 요새 외국인 유튜버들 말을 좀 더 알아듣고 싶어서 그래머인 유즈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때 며칠? 한 2, 3주 정도 하다가 또 잊혀졌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게 생기니까, 원하는 게 생기니까 좀 공부도 지난번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또 공부가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 셀프로 하는 거라면은 나중에 하다가 그만둘 게 두려워서 시작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 위해 그냥 노력하고 있는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전 좀 현재를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쪽 면을 어둡게 해주면 나중에 쉐딩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부자연스러움이 덜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살짝 가려질 거 생각해서. 메이크업 포에버 절대 팩트 117번. 한번 컬러를 잡아주면서 유분도 잡아주고 싶다 하면 이런 컬러가 있는 팩트를 쓰시면 되겠고,
그냥 나는 피지만 뽀송뽀송하게 잡아주고 싶다 하면 투명 파우더를 쓰면 되겠죠? 외곽에 쉐딩을 좀 강하게 넣었기 때문에 얘로 한 번 더 덮더라도 이쪽과 컬러가 다르게 나타나요. 당연한 말씀 죄송합니다. 눈썹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묻거나 같이 화장 얘기를 해보면 눈썹이 정말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선택한 컬러는 질감엔 적응을 하면 되지만 컬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컬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제 모발 컬러보다 조금 더 짙은 컬러를 써볼 거예요. 브로우 오토 펜슬 바닐라 코코고요. 저는 이거를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제가 생각하는 눈썹은 일자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를 생각하면은 이 밑에가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지금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 이 밑에가 이렇게 가야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일자를 그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밑에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은 내 모습을 봤을 때 눈썹이 정말 일자로 이렇게 세련되게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나게 되는, 뭐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데 앞머리는 살살 터치를 하지만 저도 이쪽 눈썹이 정말 못생기게 나왔어요. 이 밑에를 파고 들어갈 때 일자로 그리지 말고 눈썹 안쪽, 털 안쪽을 지나가더라도 그래도 라인이 예쁘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라이터를 주면은 깨끗한 눈썹 라인을 그릴 수 있으니까. 눈썹 털이 있다고 해서 얘가 방해돼서 털 밖으로 삐져나가려는 생각을 하면은 눈썹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둥글리는 게 세련되고 저한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일자처럼 보이고 얘를 밑으로 봤을 때는 굴곡지게 보여서 이 라인 정도가 괜찮다 생각이 되고 눈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가진 눈매 라인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은 중간 이상의 눈썹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을 채워주는 거는 저도 옛날에도 그랬고 잘 하게 되는데 이 앞머리 처리를 보면은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앞에도 신경 써서 이렇게 깨끗하게 일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은 보통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눈썹 형태가 되지 않나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스크류 브러쉬로 연하게 처리를 해서 짱구 눈썹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여기를 연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브로우 펜슬만 해도 좀 되게 무른 느낌이거든요. 처음부터 연하게 할 수가 없는 제형이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쯤에 와서는 약간 굴려서, 그리고 무른 제형의 눈썹은 누구세요? 촬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일단 시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오늘 오후 늦게가 되나요?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와서 저희 지금 이 얼굴 보고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이럴 수가. 아무튼 이렇게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죄송해요. 무른 눈썹의 펜슬은 눈썹 털을 약간 뭉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터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컬러가 오늘 메이크업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그릴게요. 뿌리 색깔하고 잘 맞죠? 그 뒤쪽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스크류 브러쉬가 따로 저는 참 안 사게 되는 아이템인데 까먹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뒤에 달려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편해요. 이렇게 살짝 빗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눈썹이 있는 모양이 되죠. 아까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아주 심하죠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대체 뭘 촬영하길래 그러겠죠? 어떡해. 브로우 마스카라 브라우니 색상이고요. 제 눈썹 모발보다 조금 진한 고동색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세워서 너무 붙어있는 털까지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눈썹 살에 너무 묻으니까 그냥 일으켜지는 털들만 살짝 염색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아이 프라이머. 어떤 분들은 이 아이 프라이머가 보송보송한 느낌이 안 나고 끈덕끈덕한 느낌이 나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각자의 방법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끈덕끈덕 하더라도 여기에 적응이 돼서 얘를 안 쓰면 안 돼요. 워낙 크리즈 현상이 심한 사람이라서요. 언더 속눈썹도 살짝 지나갑니다. 오늘은 네이키드 원을 써볼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 유튜버들의 파워 오브 메이크업을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괜히 저도 모르게 외국인 유튜버들 많이 쓰는 어반디케이 제품에 눈이 가더라고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 메이크업 진짜 중요한데 중요한 눈썹에 사는 넘어쓰나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다짜고짜 좀 어두운 색으로 여기 버크 황토색 같은 컬러를 손등에 약간 양 조절을 해준 후에 큰 덩어리들을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외국인들은 이 크리즈가 되게 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서 동양인들은 없죠. 이렇게 뼈를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하더라고요. 해볼게요. 이렇게 눈매를 이렇게 그려주고 앞부분도 블렌딩을 좀 해서 라인이 너무 두껍게 잡힐까봐 이렇게 얇은 브러쉬인데 이건 좀 힘이 이렇게 없어요. 이건 시그마 E30. 저는 에센셜 키트로 한 번에 구매했던 거고 여기 경계진 부분은 네이키드 컬러로 블렌딩을 좀 더 해줍니다. 이 브러쉬는 미미박스인데 바비브라운하고 느낌이 아주 똑같아요. 99.9%. 평소에는 잘 안 쓰게 되는 브러쉬인데 이런 식으로 블렌딩은 조금 잘 되더라고요. 경계를 이렇게 좀 더 풀어주고 눈두덩이가 넓기 때문에 좀 멀리 퍼져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퍼뜨린 후에 다시 처음 사용했던 버크 색깔을 이 브러쉬에 묻혀서 휴지에 털게요. 나중에 청소할 때 바닥에 막 있으면 힘드니까 안쪽에 묻지 않은 부분에 그러니까 외곽을 먼저 해주고 지금 눈 뒤쪽 안쪽을 채워주고 있어요. 밝은 1번 섀도우를 벌깅 색깔인 것 같아요. 얘를 더 깨끗한 눈썹의 라인을 위해서 바릅니다. 하프 베이크들을 눈의 가운데에 주변부를 다시 블렌딩. 그리고 찐 쉬머한 거를 눈 앞머리에 이렇게 먼저 조금 발라서 라인을 잡을게요. 그 제가 키스미 그 외국인 유튜버 중에 니키 튜토리얼에서 본 건데요. 여기에 앞머리 아이라인을 잡아주더라고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좀 손을 대고 해야 돼서 퍼프를 두고 좀 시원해 보이나요? 그리고 이 버크와 다크호스를 섞어서 하이라이터를 바른 데 밑에 올라가서 언더에도 음영을 줄게요. 음영을 좀 더 줄 건데 스모그와 다크호스로 원래 동양인은 눈매가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외국인들은 이 단계가 있진 않았지만 저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과하지만 언더도 네이키드 컬러를 다시 묻혀서 외곽은 살짝 정리. 쉐무라 화이트 펄 눈 앞머리에 이야 와우 눈 앞머리만 너무 하얘니까 골드 펄도 살짝 오토 슬림 펜슬로 이름이 슬림은 아니지만 강력한 아이라인을 그립니다. 엄청 세게 붓펜으로 속눈썹 붙여볼게요. 강력함을 위해 스윗 걸리. 뭔가 지저분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밀라니 아니다 린멜 5번 누드고요. 깨끗하게 정리해준 후에 언더래쉬 8번 퓨어 리틀 뷰러로 한번 찝어줄게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될까? 되네요.
공작새 같다. 그리고 쉐딩을 강하게 넣을 거예요. 바이로댕. 제가 여기 어두운 컬러까지는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써볼게요. 바깥쪽에 턱 라인을 갸름하게 해서 목 밑에까지 발라주고 경계를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준 후에 저는 피부 들뜸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모지를 써줘야 괜찮더라고요. 턱이 되게 작고 무턱기가 있기 때문에 목에 조금 더 어둡게 줄게요. 그리고 저도 이쪽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안 하는데 제가 본 외국 튜토리얼처럼 이 안쪽을 깎기보다는 거기보단 좀 더 위에, 왜냐면 저는 이쪽에 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고. 어두워졌어요. 확실히 뭐가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 헤어라인도 블러셔는 이 어두운 느낌하고 어울리게 시에무라 오렌지, 이거는 칼 라거페트하고 콜라보했던 한정판이에요. 이 따뜻한 느낌이 쉐딩하고 잘 어우러지도록 저는 약간 위쪽으로 할게요. 얼굴이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블러셔를 발라보니까 밑으로 바르면은 되게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거울을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해서 쉐딩처럼 연결. 사실 이런 블러셔를 너무 밑으로 바르지 말아라, 이것도 댓글에서 제가 한 1, 2년 전에 본 기억이 남아있어갖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이라이팅도 해볼게요. 소프트 앤 젠틀? 사실 얘는 붉은기가 좀 많이 있어서 홍조가 있는 저한테는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 블러셔 느낌도 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광택이 나도록. 아, 얘는 오히려 이렇게 비벼줘야 광택이 더 나는구나. 오히려 살짝 뭉친 느낌이 나야 광이 느껴져요. 처음 알았어. 이마 위쪽. 무턱인 저를 위한 턱 돌출을 위한 하이라이팅. 제가 잊은 게 있습니다. 요거. 앞에 밝은 두 컬러로 눈 앞머리에 해주는 노즈 쉐이딩. 그러니까 이게 노즈 쉐이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벽을 타고 내려올 수 없는 조그만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앞머리에만 이렇게 좀 해줘도 코를 세운 듯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코 옆쪽에는 왔다 갔다 하면은 피부 커버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두들기면서 여기는 하지 않고 여기만. 립은요, 키스앤블러쉬 10번. 이 컬러가 제 생립보다 약간 톤 잡아주는 컬러네요. 어반 베이지. 이거를 해외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BG02번으로 검색하셔야 돼요. 살짝의 톤업을 위해서. 이게 진짜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립인 것 같아요. 코에 하이라이터 하는 걸 까먹었어요. 립 컬러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카시스를 더 발라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 완성됐습니다. 차이를 위해 한번 반반 가려보도록 할까요? 메이크업 안 한쪽, 메이크업 한쪽. 차이가 좀 있죠? 오늘 이렇게 외국 튜토리얼을 보면서 저도 반반 메이크업에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평소에 제가 룸메이트를 찍는 그런 분위기와는 되게 다르기도 했고 좀 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메이크업 튜토리얼, 메이크업 채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재가 메이크업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화장을 하고 있는가? 또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메이크업 영상을 왜 보고 계실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촬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좀 기본적으로 저의 이런 트러블 피부를 숨기고 싶다, 이런 거에서 좀 출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쌩얼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피부도 빨갛고 울긋불긋하고 눈썹은 숱도 없고 울퉁불퉁해서 되게 좀 저는 제 피부가 되게 더럽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도 있었고, 이쪽은 튀어나왔고 턱은 무턱이라서 옆모습이 예쁘지도 않고 장난삼아 올라프라고 하기도 했지만, 내 쌩얼은 이런데 이거를 조금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 메이크업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메이크업이 참 재밌다, 즐겁다, 영상 만드는 건 참 되게 즐거운 일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배우고 이러는 건 참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년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딱 드는 생각이 나한테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메이크업이 나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즐거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생각도 제 부족한 영어지만 그 외국인 유튜버들의 말하는 것과 메이크업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니까요. 상황에 따라 메이크업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결혼식 같은 모르겠어요. 뭐 결혼식도 나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겠어 해도 뭐 절대 안 돼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 메이크업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을 향한 마음이 언니들과 제가 나를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나아진 혹은 그냥 재미? 정말 메이크업이 그런 재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하게 됐어요. 저 이런 적 잘 없죠. 그렇네요. 오늘 영상 촬영 너무나 숙연했어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좀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괜찮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